부산차는 너무 단차들이 안 보이죠? 네네. 왜 안 보이는지 아는겨? 옛날에는 많이 달았지. 올종이 그거 할 때는. 수천 대 달았지. 오늘 보면서도 한 대도 못 봤어요, 단거를. 근데 왜 그러자요? 요즘 그거 해줬잖아요. 보상 판매, 뭐저나, 노차. 네. 대폐차 많이 네, 하고. 폐차. 예, 그런데 이거 바꾸고 나니까 새 차들은 이게 필요 없는지 알아. 아, 새 차들은. 그러니까, 필요 없는지 아는 분한테 옛날에는 필요했는데 지금 필요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내가 자체부터 광고를 안 해. 일주일 광고를 안 해요. 왜냐면 부산 쪽에 업자들한테 너무 피해를 많이 줬거든. 24년째잖아요. 그쵸. 세차장 얼굴 사장이 노래져 버렸잖아요. 내가 봤을 때는 차 이거 판매까지 계산하면 수천억일 거야 아마. 어? 그럴 수 있겠네요. 아이고 그럴 수가 있는 거 아니고 24년째 계산해 보이소. 그쵸. 남들은 차 한 대 값 벌었을 때, 그렇죠. 나를 끝까지 따라온 사람은 차 한 대 값을 벌었다잖아, 지금. 예, 그래서 광고를 안 해요. 예, 눈치채고 온 사람만 달아줘요, 살짝이. 예, 이렇게 해서, 장착을 완료를 하고, 또 올새는 다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 멀리서 오셨는데, 광고도 많이 해주시고, 네. 이렇게 해서 안전운전 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해서 스카니아 하이타 S500 장착을 완료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스카니아가 수입차종에서는 제일 많이 달았고 또 효과도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어차피 토크가 모자라니까 볼보나 이런 차보다 토크가 약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걸 장착을 했을 때 제일 반응이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라파세나 폼파워 21단계를 개발한 매직 맥가이버 발명가 정삼모입니다. 자연환경도 살리고 자동차 엔진도 살리고 우리 차주님들 운송원가도 절감하기 위해서 개발된 라파세나 폼파워 21단계는 한마디로 고장 예방 백신기. 네. 예, 우리 백신 많이 맞았죠. 코로나 백신. 네. 왜 맞았어요? 코로나 걸리지 바로 예방을 나오죠. 근데 자동차에 예방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엔진이 고장 나는 이유가 딱 세 가지예요. 네. 혹시 알아요? 열, 예. 그리고 오일 문제. 또 또 뭐가 있을까요? 자동차가 엔진이 고장 나는 원인은 딱 세 가지입니다. 카본, 엔진 가열, 오일 점도. 네. 왜 우리가 발부 조치를 하는지 혹시 압니까? 모르겠는데요. 점도가 계속 편차가 생기잖아요. 네네. 쇠오일 갈았다가 폐유 상태에서 오일 갈고 네. 그게 반복되잖아요. 우리가 폐유 상태에서 오일 간다는 것을 모르는 거라. 예. 항상 쇠오일 열 때만 기억을 하지 폐유 상태에서 얼만큼 오염이 됐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네네. 예, 그런데 우리 라파세나 폼파워 21단계를 장착하면 마을로 나가는 매연 있죠. 네. 그걸 지금 DPF에서 포집해가지고 재생시키잖아요. 네네. 예, 그러면 재생시키면 거기에 재가 남거든요. 네. 재가 나면 주기적으로 그걸 또 청소를 해야 돼. 네. 분해 청소를 해야 되죠. 네. 그러면 그 재가 남아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부하를 항상 걸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청소하기 직전까지. 네. 예. 근데 청소하고 나면 조금 콧구멍이 열린 느낌이 나는데 돌아서면 또 똑같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네,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DPF와 요소수라는 그 자체 촉매가 부하를 걸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차가 몇 년식인겨? 20년 2월 그러면 몇 킬로 탔어요? 42만이 여기서 끝났네? 끝났습니다. 다 끝났어요. 근데 새 차 때 닮으면 얼마나 좋을까 해서 하는 얘기가 그때는 몰랐죠. 얘기가 하는 이유가 새 차 때 닮으면 카본도 전혀 안 끼고 그렇죠. 엔진도 안 깎아먹고 그리고 열에 데미지가 안 입어 있고 카본에 데미지가 안 입은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임신한바에 다는 분들이 가장 못 받은 분이다. 왜? 짐을 한 발도 안 실었고 열 노출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일단 짐 한 발을 싣고 추풍령 고개로 올라가려면 그만큼 열이 이빨 올라가 불거든. 그렇죠. 예, 근데 그런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장착을 해버리면 좋다 얘기야. 그리고 새 차 때는 엔진이 맛이 안 가요. 그죠. 예. 당연하죠. 아니 새 차 때 엔진 맛 간 차가 어디 있어요. 근데 맛이 가더라도 또 내가 또 조치를 해줘요. 저한테 전화만 하면. 예.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두려워해갖고 못 하는데 이 새 차 때 한 사람들이 스카니아 이거 몇 마력이요? 500이요. 500마력. 힘이 약간 딸리죠. 예, 딸려요. 여기는 530 같으면 조금 괜찮은데 네네. 근데 또 인위적으로 마력을 올린 분들이 계시거든요. 컴퓨터로 마력을 올리면 또 엔진이 열이 올라가요. 그렇죠. 예. 마력 올린 분들은 반드시 라파세나 폼파워를 장착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특히 유로6는
이걸 마력을 안 올려도 열이 높게 노출이 돼 있는데 네, 많이 마력을 높여버리면 메인이 더 나와요. 그거 열도 더 나고. 그쵸. 근데 마력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원래 설계할 때 안 하면 모든 구조가 그만큼 무리가 가게 돼 있어요.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마력이란 것은 결국은 에너지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네. 기름을 더 먹어야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요즘 차들이 마력을 이렇게 높여가지고 초고속 대우를 너무 크게 해가지고 네. 저RPM의 운행을 하면서 네. 이 엔진을 이제 예를 들어서 연비를 잡아주는 거야.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다 보니까 워터 펌프가 회전율이 그만큼 줄어들어요. 그쵸. 그러니까 엔진 가열이 너무 노출이 돼버리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워터 펌프 회전비를 너무 높여버리면 어떤 현상이 뭐냐, 엔진에 부하가 걸려요. 왜냐면 워터 펌프를 너무 자주 돌리면 돌릴 만큼의 부하가 걸리잖아요. 그러겠죠. 예를 들어서 워터 펌프를 10바퀴 돌릴 것을 엔진 유로 6인고 마력을 높였으니까 12바퀴 돌린다. 부하를 그렇게 걸면 20% 부하가 연비가 떨어지는 거야. 그렇죠. 쉽게 말하면. 네. 그러니까 우리가 1이라는 에너지, 100이라는 자 에너지를 쓰는 가운데 순수하게 바퀴가 굴러서 짐을 싣고 갈 때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100이라는 에너지가 소요된 게 아니고 워터 펌프 돌려야지요. 네. 그쵸. 오일 펌프 돌려야죠. 그쵸. 그리고 연료도 빨아 올리니까 펌프 고압 펌프 돌려야 될까요? 그렇죠. 고압 펌프. 그리고 공기가 있어야 또 브레이크를 잡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컴프 돌려야 될까요? 그렇죠. 그러면 어찌 돼요? 다 부하잖아요. 다 또 전기를 만들어야 되니까 제네레에다 또 벨트 걸어갖고 돌아야지. 그래서 어떤 분이 계셨냐면 저도 하다 오래 똑같은 옛날 구형 91회인데도 고등코스 대구를 이러는데 자기가 근데 야간 올 때는 기름이 더 먹고 네. 낮에 올 때는 기름이 덜 먹다 아이가. 똑같은 짐인데 왜 그러냐고 나한테 자꾸 묻는 게라. 아 그거 몰라요? 그러면 전기는 어디서 나옵니까? 부산서 대구에서 부산 올 때까지 나이트 키고 오면 제네레이터가 계속 작동됐을 거 아니요. 그렇죠. 그 에너지가 어디서 온 겁니까? 그게 기름에서 온 거 아니요. 기름이 타면 오리 들어도 더 먹을 거 아니요. 야간에 운전을 하면 그때서 이해를 하는 게라. 모든 건 에너지란 게. 근데 어떤 분들이냐면 에어컨 틀면 자기는 똑같다 이거라. 아 진짜 에어컨 저 냉매 돌릴 때 팬벨트 돌릴 때 어디서 그 에너지가 냉매 에너지가 나오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감을 없이 운전하는 분들이 가끔은 있어요. 에어컨 틀면 연비가 5%에서 10% 처진다는 걸 아는 분들은 알고. 예. 그리고 타이어 모양만 달라도 이 개다발이냐 헤비야마냐 해가지고 이 축짜리 구동축의 연비가 다르다는 걸 알죠. 네, 알고 있어요. 계단은 연비가 떨어지고 헤비는 네. 일직선이니까 연비가 좋은 거. 그 대신 빗길은 니어보고 뭐 어디 구덩이 빠지면 잘 못 나온 거 알죠. 네. 여기 다 차이가 나죠. 우리 거 장착을 하면 엔진만 오래 쓰는 게 아니고 이렇게 새 차에 달면 나오던 쇳가루가 80~90%가 덜 나오니까 그만큼 엔진 수명이 오래 가겠죠. 네. 또 열평창이 적으니까 열을 식혀주니까 열평창에 의해서 잡아주니까 헤드 가스킷, 헤드, 실린더 블럭까지 요즘 네. 금간 거 알죠. 네. 수입차 국산차가 없더라니까. 수입차도 실린더 블럭이 금이 가더라니까. 네.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요 타이어 수명도 오래 가요. 진동이 좌우로 흔들어져 있으면 타이어가 씹혀 안 씹혀요 좌우로. 씹히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지금 그전에 하면 깜짝 놀래요. 아 그리스 타이어가 덜 달았네. 이해가 된다 이거라. 전에는 뭐 25축 이돈차 같은 거 5축짜리는 7개월 되면 무조건 뒤로 가야 되는데 두 짝이. 네. 근데 20개월 뭐 1년 4개월을 쓰는데도 아직도 반절 이상 살아서 뒤로 보낼 생각을 안 하고 있대. 나스페퍼도 달고. 네. 그러니까 그 벌써 한 62만인가 뗐는데 우리 거 달고. 그러니까 모르는 게라 사람들이 그것을. 그러니까 은근히 좋아진 건 몰라요. 우리 사장님은 저 가스 수소 나른 차 때문에 왔다며. 네, 수소입니다. 수소 사장님도 하시죠. 네. 그러면 그 차는 뭐 우아래가 똑같은 짐이다며 그냥. 30톤 똑같습니다. 수소가 그만큼 가볍네. 그게 먼저 우리 R490이요. 네. 그 차 그분도 우리 거 풀 버전 21단계 하고 끝법 간 분이거든요. 그분하고 만났는데 예.
엄청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엄청 좋다고 해서 저도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잠이 안 오죠? 그 얘기 듣고 나니까. 물론 잠이 안 옵니다. 근데 이게 작은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생각이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근데 뭐 사장님 말 맞다나 오래 쓰려면은 할 수 있는 게 그건데 해야죠. 바퀴가 구르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매출이라는 건 한계가 있어요. 바퀴를 굴려야 되니까. 네. 그러나 내가 아낄 수 있는 것, 지출을 줄이는 것은 한계가 없어.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됩니까? 네, 네. 내가 어떻게 차를 운행하냐, 어떻게 엔진을 관리하냐, 어떤 튜닝을 하냐에 따라서 매출은 똑같이 올렸지만 지출을 줄일 수가 있다 이거죠. 네. 그러면 내가 지난번 저 볼보 500마력 동영상을 냈지만은 500만원, 100만원 차이가 한 달에 나는데도 이거 안 온다는 거요. 그거 왜 그냐? 이 젊은 분한테 전화 왔어요. 500마력 볼보인데 자기하고 똑같은 사무실에 똑같이 일을 하는데 네. 매출이 한 100만원 이상 차이 난대. 근데 내 말이 맞더래. 뭐가 맞냐니까 이거 눈으로 본다고 100만원 이상 1년이면 1200만원 차는 이고 20년 차 폐차할 거 아니요. 그쵸. 20년 탄다면 차가 한 대인데 그렇죠. 이게 돈이 있다고 달고 돈이 없다고 못 다는 게 아니고 안다는 걸 깨달았다 이거로. 머리 따까리가 열려야 하고 가슴이 열려야지 단다는 걸 그렇죠, 알았다는 그렇죠. 거예요. 어? 이해가 되죠? 네, 네. 아무나 타는 게 아니요. 그렇게 보고 남한테 오는 게 아니요. 열린 사고를 가지고 기회를 가져야 거기 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동영상을 촬영했는데 이제 이렇게 우리 걸 장착을 하면 유로6의 단점인 카본과 열과 엔진 청결과 점도를 잡아주니까 그 만돌이 저 540 같은 경우 유로 하이브 같은 거는 오일 한 번 갈 때마다 그 발부 조시를 1년에 한 번 해야 된다거든요. 네. 안 하면 엔진이 뭔 일이 벌어진대요. 큰 일이 그 밸브 그 편차 때문에 네. 60만 킬로 이상 오일도 안 갈았지만은 60만 킬로 동안 한 번도 밸브 조시 안 했다는데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건 점도가 안 떨어지면 그쵸. 기본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점도가 안 떨어지니까 밸브 조시 할 일이 없는 기라. 점도가 떨어지니까 편차 때문에 밸브 조시를 하는 거야. 이거 우리 거 장착하면 점도가 편차할 때까지 안 떨어져. 잔 조건은 뭐냐? 5,000에서 6,000 사이에는 반드시 맥가이버 힐터를 교환하고 폐유 4리터를 빼고 새 오일을 여면서 또 더 먹은 것은 보충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그 보충 안 하고 게이지 안 찍어보고 오일을 모자르다고 경고등 떴다고 전화한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오일을 정확하게 이 오일을 넣어줘야 돼요. 네. CJ4 유로6 10W40 예를 들어서 15W40이거나 요즘 등급이 올랐거든요. CK4를 넣거나 요것보다 돈 더 주면 좋겠다 해가지고 좋은 오일을 넣으면 안 돼요. 아예 좋은 오일 넣으면 야코 오일 같이 리터당 2만원 이상 가는 거 그거 넣으면 괜찮아요. 차라리 야코 오일 같은 거. 그 대신 또 부담되잖아요. 그렇죠. 부담. 근데 부담 안 느낀 분들은 야코 오일 넣으세요. 그럼 더 좋으니까. 이게 좋다. 근데 이제 부담 느낀 분들은 이걸 넣으면 최고예요. 네네. 한번 장착하고 또 동영상 찍어 보겠습니다. 예, 장시간에 이제 거쳐서 작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참고 사항을 있어서 또 동영상을 찍습니다. 이건 경유정리기 3단계입니다. 요거 있죠. 요게 일자로 된 거, 경유정리기에 일자로 붙어 있는 밸브가 있죠. 요 밸브가 1번 밸브. 거기에서 연결해갖고 온 게 2번 밸브. 요것이 밑에 있던 위에 있던 변함이 없어서 요 2번 밸브가 밑에 있어도 2번이고 위에 올라도 2번이에요. 그러면 뭐냐? 1번 밸브는 기름을 가열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요 밸브 열어가지고 6바퀴 나온다죠. 자, 6바퀴를 다 열어도 관계가 없고 여름에라도 다 여세요. 열어가지고 조절을 하세요. 360도 6바퀴 나오는데, 자, 6바퀴 나오는데, 운행하다가 차가 힘이 떨어진다. 고바에서 힘을 못 쓰겠다. 그러면 요걸 잠가보면 돼요. 근데 다 잠그지 마세요. 테스트를 해요. 360도 6바퀴 중에 한 바퀴를 열면 좋은가, 두 바퀴를 좋은가. 지금 다 잠가놨거든요. 자, 이건 표시해놨고, 여름이, 지금 저 매뉴얼이 또 바뀌었어요. 21단계를 하거나 20단계 한 차들이 한 바퀴 열고 두 바퀴 열고 세 바퀴 열어놨죠. 왜 그러냐면 지금 볼보 500마력 같은 경우 유로6인데 21단계 했는데 이걸 다 여니까 더 효과가 있더래요. 여름인데도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무조건 이거 잠그면
요걸 기름 가열하는 1번 밸브를 잠갔을 때 기름이 연비가 떨어지거나 엔진 소리가 더 시끄럽거나 악셀 페달이 무거우면 이걸 열어갖고 조정을 하라 이거요. 열라 이거죠. 그렇죠. 그리고 요것은 항상 여름에는 열려 있고 겨울에 날씨가 추울수록 겨울에는 이제 이걸 다 열어야 돼. 360도 6바퀴를 다 열어야 되고. 겨울에는. 예. 그리고 그때는 요걸 조절을 해요. 요걸 2번 밸브를 조일수록 1번 밸브의 압력이 많이 가겠죠. 네. 그러면 오일 순환이 많이 되니까 열이 더 많이 가겠죠. 네. 그래서 그걸 조절을 해야 됩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겨울에는. 예, 겨울에는 요걸 줄이면 2번 밸브를 좀 조여주면 1번으로 오일이 많이 넘어가겠죠. 네. 그러면 열도 많이 넘어가겠죠. 네. 그리고 기름이 더 가열된다는 얘기야. 네. 그러니까 이걸 조절을 하라 이게요. 예, 그래서 매뉴얼이 바뀌니까 항상 동영상을 자주 보세요. 네. 예, 그리고 이걸 지금 이걸 못 맞춰가지고 효과를 못 봤다는 사람들이 꽤 돼요. 왜 그러냐면 내가 맞춰준 대로 그대로 1년 내내 타는 거야. 아, 그럼 안 되는데. 내가 동영상도 안 보고 매뉴얼이 바뀌었다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네. 전에는 내가 이거 겨울에는 이거 1번 밸브 다 열고 2번 밸브는 다 잠그라 했거든. 이거 1번 밸브 쪽으로 열이 많이 가게 하려고. 근데 겨울에 그렇게 하니까 어떤 얘기나 여기 가다마리가 돼버려. 오일이 일단 한두 바퀴라도 이거 순환이 돼줘야 이게 같이 대표지더라고. 기름이 영하 5도면 기름도 영하 5도잖아요. 영하 5도에다가 엔진오일 부으면 어찌 돼요? 엔진오일도 얼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요 한 겨울에는 이게 1번 밸브 다 열었을 때 2번 밸브는 한 두 바퀴 정도 열어야 같이 순환되면서 뜨거운 것도 같이 순환이 돼주는 거야. 그러니까 반대네. 여름하고 겨울하고 반대네요. 예, 그러니까. 반대인데 여름이라고 해서 무조건 잠그지 마라 이거요. 자기 차에 맞게끔 맞춰라 이거. 차마다 다 틀리니까요. 기름을 더 먹은다 그러면은 더 먹은다 싶으면 좀 한 바퀴 더 열고. 자기 차 요즘 연비가 나오니까 그 차한테 맞춰갖고 운행하라 이거요. 장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장착을 완료를 했습니다. 경인정리기 3단계 카본 분리기 맥가이버 힐타 이렇게 기본 6단계입니다. 경인정리기 3단계 카본 분리기 3단계. 지금 이 아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 카본 분리기는 오일 냉각기 역할을 하고 마우라에 침을 뱉으면 침이 튕겨나는 것이 이걸 장착하고 나니까 침을 뱉으니까 침이 흘러내리더랍니다. 그런 차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주 예민하게 반응 분들이 있고 대부분은 열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리막 내려갈 때 전에 같으면 내리막이 빨리 안 내려갔는데 빨리 내려간다고 그리고 또 냉각수도 빨리 식는답니다. 그리고 이 차 후리 기능이 없죠? 없습니다. 없는 후리 기능이 살아납니다. 후리 기능이 생긴다고. 긴 차로 가는데 풀 쉬는 차를 풀로 잡고 그래. 그러면 후리 기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호바에서도 후리 기능이 있죠. 악셀 페달 뗐는데 뒤에서 당기는 거 아니고 밀고 올라가더래. 그래갖고 차 앞에 있으면 호바에서도 나는 너무 잘 가고 뒤에서는 안 가니까 그렇게 밟아야 된대. 그게 된다고 했는데. 없는 후리 기능을 살려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사장님 연료첨가제 사용해봤죠? 네, 해봤습니다. 이거 보니까 어때요? 별 차이를 못 느끼겠는데요. 크게 못 느끼겠죠?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달에 5, 60만원 첨가제 였는 분이 인젝터하고 마우라 DPF 보호하려고 였는데 뭐 기름값에서는 모르겠고 차만 좀 잘 나간 것 같아갖고 또인데도 였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 걸 달면 더 이길 것 같아서 장착한 분이 있는데 지금 21단계는 첨가제를 연료 첨가제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값어치로 계산하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 네. 몇 천만 원의 값어치를 갖고 있어요. 그분이 한 달에 5, 60만 원 쓰면 벌써 1년에 5, 600만 원씩 그렇죠, 연단 그렇죠, 내기요. 그렇죠. 10년이면 얼마요? 그렇죠. 5천만, 6천만 원. 20년이면 차 한 대값 날라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네, 자, 인젝터도 뭐하고. 기름도 가열하고 겨울하고 여름하고 편차가 줄어들고. 그리고 또 메인 에너지가 돼갖고 아까 말한 것처럼 메인 에너지가 나한테 힘이 더 좋아집니다. 그리고 차가 노후화가 안 되면 세차 상태로 오래 가면 돈 버는 거예요. 그게 연비라. 자꾸 내가 달아가지고 세차에 바로 달았는데 연비가 10% 20% 좋아진 걸 물론 좋아진 차도 있겠지. 근데 차에 따라서는 세차 때나 지금이나 몇십만 탔는데 똑같다 이거.
그러면 다른 차량 우리 거 안 달고 몇십만 다니면 벌써 연비 떨어지고 기아가 한 단 쳐지고 다리가 아파 죽고 골반뼈가 아파갖고 교정 다닌다는데 아니 우리 사장님은 100만이 넘어도 새 차 상태죠. 똑같다 이거. 그러면 연비가 좋아진 거야 안 좋아진 거야? 좋아진 거겠죠. 확실히 틀린 그렇다고 거겠지. 정비 운영 간 적 있어요. 엔진 때문에 간 적이 없대. 아니 고장 안 난다 했잖아요. 열하고 카본 잡아주고 점도만 잡아주면 엔진은 고장이 그만큼 줄어든다 했잖아요. 네. 예. 그리고 나오던 색깔이 8, 50% 안 나오니까 그만큼 엔진이 마모가 덜 되니까 이렇게 새 차에 장착을 하면 결국은 다치버릇이 생략되겠죠. 네. 한 200~300만 돼갖고 홈버링 하면 될 거 아니요. 네, 그렇지. 근데 100만 킬로 또뭐 120~30만 40만 돼가지고 버린 들어간 차들이 꽤 돼요. 왜? 마이너 공부 때문에 헤드 갔을 때 헤드 금 가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거야. 깐지네. 그렇죠. 어쩔 수 없어. 계속 안 달 것 같으면 그것만 그러니까 이거 달면은 그럴 일은 없다는, 깨질 일은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가능성이 많지. 나는 100%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이 차가 어떻게 되는지 나도 모르잖아 지금 벌써 몇 킬로 탔죠? 42만이. 42만 동안 어떤 데미지가 있는지 나도 모르잖아. 그러나 우리가 가정적으로 열 잡아주고 가반 잡아주고 점도 잡아주면 개연성이 있잖아요. 어떤 원인을 잡으니까 아무래도 오래 안 타갔어요. 그러겠죠. 오래 타겠죠. 원인만 잡아주면. 그렇죠. 데미지만 안 입었으면 어떤 부품만 개념했으면 오래 탄다. 아까 얘기했지만 스카니아 380이 왜 20년 딱 넘은 차가 아직도 헤비 중량에 헤비 할증 받는 짐을 싣고 다니겠어요. 그 스카니아 380 무슨 힘이 있다고. 그렇죠. 근데 21단계도 하니까 가는 거야. 그냥 잘 나간대요? 세차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따라왔거든. 21단계를. 그리고 우리 걸 아까 얘기했죠. 오일도 잘못 쓰고 저 밸브 조정 안 하면 헛방이 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제대로 나한테 전화도 않고 상담도 않고 효과 없다고 떼풀고 밸브 장갑 보면 나오고 끝이 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효과 없다고 떼풀고 그게 나한테 전화하면 내가 되게끔 해주는데도 전화를 안 해요. 그래서 제발 나한테 전화 좀 해달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내 거 따랐다 해서 엔진이 고장 날까 안 나는 건 아니요. 어떤 부품에 결함이 있으면 고장 날 거 아니요. 그렇죠. 그러는데 이거에다 핑계를 정비사들이 내거든. 아니 오일 안 갈아서 그런다고. 아니 오일을 왜 안 갈아? 오일 가는 방식만 바꿨을 뿐이지. 그치. 더 중요한 것은 색깔로 나온 거 확인을 해봤잖아요. 네. 우리 만차 하나 저 중간에 달았는데 480인가 모르겠다. 그 카고차가 첫 번째 일당 알고 사진을 찍어 보냈어요. 첫 번째 근데 몇 기가 반짝반짝한 거 머리 비등 같은 거 사진을 찍어갖고 보냈더라고. 네. 아 진짜 이게 나왔다고. 자기가 오일 갈 때쯤 돼갖고 달았는데 진짜 보이네요. 근데 그걸 안 보인다니까 나중에 일단 2~3번 바꾸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오일 그냥 안 해도 안 나와요. 두세 번 바꾸면. 나와봐야 10개 나올 거 한두 개밖에 안 나온다. 예. 그러니까 점검을 하면 됩니다. 올라가서 한번 프락셀 한번 밟아봅시다. 네, 스카니아 500마력 소리랍니다. 우리 차주님 한번 프락셀 한번 밟아봅시다. 쫙 밟아보시다. 악셀 페달 유격이 올라와 있을 거예요. 많이 올라왔네요. 많이 올라왔죠? 네. 많이 올라왔네요. 우리 사장님 차가니까 더 잘할 거예요. 이빨 밟아봐요. 계속 밟고 있어봐요. 핸들 잡아봐요. 진동 어때요? 진동 조금 있어요. 줄었죠? 진동이 많이 줄었죠, 지금? 네. 지금 이 정도 밟으면 엔진 깨지는 소리 나야 돼요. 네, 맞아요. 열이 안 올라가기 때문에. 네. 악셀 페달 떼 있어. 싹 밟아봐요. 반응이 억수로 예민할 거니까. 반응이 빠르죠? 버벅거리는 게 없어진 거야. 그러네요. 이 지금 유로6들 중에 덤프자들 시내발이 하는 덤프다를 억수로 그 사람들은 바쁘잖아요. 네. 내가 이제 양보 안 하고 싶은데 이 반응이 늦으니까 네. 나는 출발을 하면 반박자 늦게 출발이 되니까. 네, 이게 그래. 스카니아가 특히 반박자 늦게 아니 그게 끼어들게 보니까 나는 가고 싶어도 끼어들기 때문에 가도 못 오는 게 스트레스 억수로 받는데 지금은 스트레스를 안 받는데 바로 가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좋다고 그러더라고. 그런 걸 나도. 그러니까 스타트도 좋다 이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죠. 저 브레이크 밟아봐요. 브레이크 유격이 허당이 많이 없어졌을 거예요. 허당이 없어졌어요. 네, 뻣뻣해졌을 바로, 거예요. 네, 바로 그러네.
이게 브레이크가 좀 잘 들어요. 그리고 어떤 분이냐면 에어 이 바늘 있죠, 에어 바늘. 네. 그것이 올라와 있더래. 평상시보다. 에어 바늘이. 와, 사장님, 그래갖고 전화가 왔어. 트라고 20인데, 우리 탱크놀이 왕고객님인데, 사장님, 브레이크 잘 듣는 원인을 알았습니다. 왜? 그러니까, 아유, 바늘이 전에보다 많이 올라와 있네요.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 많이 올라와 있네. 올라와 있죠? 저 PP도 많이 올라왔네요. 그쵸? 네. 그 바늘로 표시가 되죠? 네. 숫자로 나오네. 네, 여기는, 이거는. 그게, 이거 우리 상장 장착하기 전에 내가 이걸 확인했으면 될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이거 나도 확인해야겠는데, 이제 알았네. 저거 숫자로 안 나온 게, 네. 이걸 안에 들어가야 나오잖아요. 네, 스카니아는 나와요. 들어가요. 오케이. 뭐, 일반 국산 차들은 요 바늘로 딱 보이니까 아는 거야. 네, 그 사람들은 네. 매달면 계속 떠 있겠네. 네. 오케이. 이게 확인이 됐습니다. 이제. 네. 공기가 빨리 차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빨리 차네요. 차만 잘 나가면 위험해요. 네. 브레이크가 잘 들어야 돼. 그쵸, 항상. 그쵸, 그쵸. 예. 차 나간 거 아무 소용 없어요. 한 방에 가니까. 예. 이제 어디서 오셨어요? 안산에서 왔습니다. 아이고, 안산 분들이 참 개방적이고 마음 문이 열려 있어요. 네. 제일 많이 오십니다. 지금 안산, 아. 평택 그쪽으로.